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란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이 다시 내일 이곳 국회에서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에 의해 결정됩니다.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내일 오후 4시 일주일 만에 다시 표결에 붙이기로 했습니다. 이번 탄핵안에는 다른 내용 없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위헌적이고 위법했다는 내용만 집중적으로 담겼습니다. 첫 소식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가 야권이 공동 발의한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했습니다. 12월 12일 박찬대, 황운하, 선아람, 윤종호, 용혜인, 한창민 의원 등 190인으로부터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발의를 하루 늦춰가며 수정을 거듭한 탄핵안은 지난주 첫 탄핵안보다 16쪽 늘었습니다. 피소추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로 내란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병력을 동원해야 할 국가 비상사태는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해 그 자체로 위법하다는 겁니다. 비상계엄 선포 전 5분짜리 국무회의는 사실상 요식행위나 마찬가지여서 절차적 정당성이 없었다고 명시했습니다. 계엄 선포 뒤에는 국회에 무장병력을 보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어긴 점도 지적했습니다.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 시도, 정치인, 언론인 체포 지시와 수감 시도 의혹 등 추가 폭로들도 담았습니다. 위헌 위법한 계엄과 그로 인한 내란 행위에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친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1차 탄핵안에 포함됐던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명태균 파문으로 불거진 공천 개입, 대선 여론 조작 의혹은 모두 뺐고 현 정부의 외교 기조,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 위헌적인 시행령 통치 등 다른 사유들도 최종적으로 모두 빼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은 내일 오후 4시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에 붙여집니다. MBC를 비롯한 방송사들은 탄핵소추안 표결 현장을 생생히 전달하기 위해 국회에 생방송 스튜디오를 설치했습니다. 국회는 내일 주변에 대규모 집회가 열릴 것으로 보고 외부 7개 문 중 3개 문만 개방하며 외부인 출입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내일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윤 대통령의 운명을 가르는 건 국민의힘에서 나올 이탈표가 몇 표일지, 과연 8표를 넘을지 여부입니다. 하지만 어제까지 탄핵 찬성을 공개 선언한 7명 외에 오늘 추가로 8번째 공개 이탈표 선언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다만 일주일 전 국민의힘의 집단 표결 불참을 두고 워낙 국민적 비판이 거세다 보니 상당수 의원들이 표결에는 참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김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국회 본관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우리 보수의 배신자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탄핵 찬성 입장을 공개한 조경태, 한지아 의원은 김 의원을 격려했지만 신윤계 윤상현 의원은 초선 후배 의원을 붙잡고 훈계하듯 거센 설전을 벌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개월 안으로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선배님, 근데 그 부분은 국민들께서 선택하실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안철수, 김혜지, 김상욱, 조경태, 김재섭, 한지아, 진종호까지 7명. 국민의힘에선 더 이상 공개 이탈표 선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난주 1차 표결 때처럼 집단 퇴장은 어렵지 않겠냐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그럴 거예요. 실제로 앞선 원내대표 선거에선 자유투표를 주장한 김태호 의원이 3분의 1에 가까운 34표를 얻었습니다. 다만 탄핵 반대 당론이 그대로인 상황에서 당론을 따른다는 의원도 많았고 당론이 바뀔지 여부에 대해선 다들 말을 아꼈습니다. 탄핵 반대 당론은 조금 바뀔 수 있을 거라고 당론이 굉장히 높아졌던데. 완전히 커밍아웃한 사람이 7명이나 지금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상황이 달라졌죠.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 표결 당일인 내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입장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탄핵안 표결에 관한 당론에 대해서는 내일 의총에서 108명의 의원들의 뜻을 모아 최종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윤계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는 이미 공개 이탈표 선언이 나온 상황에 대해 최대한 당론을 따르라고 호소하는 방법밖에 없다고도 토로했습니다.
막판 결정될 국민의힘의 당론, 과연 집단 퇴장할지, 자유투표할지 여부, 또 각각 헌법기관인 의원들의 최종 결심까지 여러 변수에 따라 국민의힘 이탈표 규모와 윤 대통령의 최종 운명이 갈리게 됩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지금 이곳 국회 앞마당에서 시민들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리고 시민들의 모습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탄핵 표결을 24시간도 안 남긴 이 순간 오늘도 국회 앞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혜선 기자, 그곳 상황 전해주십시오. 네, 오늘도 어김없이 오후 6시부터 시작된 집회로 국회 앞 차로는 시민들로 가득 메워졌습니다. 잠시 뒤 8시부터는 가수 이승환 씨가 무료 공연까지 예고해 마치 전야제 같은 분위기입니다. 현재까지 경찰 측 추산 약 5만 명의 참가자들이 모였습니다. 오늘도 K-팝과 응원봉이 물결을 이룬 가운데 대통령 즉각 탄핵 구호가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시험 기간인데도 집회로 나온 대학생들, 가족 단위로 집회 현장을 찾은 시민들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이들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실 계엄령이라는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이용해서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상처를 주는 모습이 좀 많이 슬펐습니다. 탄핵을 안 말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대통령이 탄핵 계엄을 발표하고 이후에 2차례 담화를 하는 걸 봤을 때 정상이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대통령이 저희 국민들과 소통을 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고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는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더 분노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앞서 오늘 오후 2시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 사재단 등 4개 종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시국 기자회견을 열었고 오후 6시부터는 서울 신촌에서 전국 대학생 총궐기 집회가 열렸습니다. 내일 이곳 여의도에는 최대 100만 명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SNS에는 여의도 화장실과 선결제 카페 위치가 표시된 지도가 공유되고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 대비해 의사회와 전공의들도 의료자원봉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서울시 교육청도 집회 참여 학생들의 안전을 챙길 인력을 따로 파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말고도 탄핵 표결을 하루 앞둔 오늘 전국 곳곳에서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시민들은 국회의원들을 향해 소리 높여 표결 참여를 촉구하며 지역 국회의원들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거리로 나온 시민들은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는지 도망치는지 똑똑히 지켜보고 기억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경북 안동에 있는 김영동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 앞 윤석열 대통령 탈을 쓴 사람이 수갑을 찬 채 체포됩니다. 탄핵 표결 참여 입장을 밝히지 않은 김영동 의원을 압박하기 위해 벌인 퍼포먼스입니다. 김영동 국회의원은 내란 범죄자 윤석열 탄핵에 동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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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충북 도당에서는 청년 부위원장이 당직을 내려놓고 탈당계를 냈습니다. 진짜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보수의 이념을 갖고 민주주의의 정당이 맞나 생각이 들었었고. 탄핵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전국 곳곳의 시민들은 탄핵 표결 동참을 촉구하며 거리로 나왔습니다. 국민 대신해서 그거를 투표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해서 그때 화가 났었습니다. 이번에는 무조건 다 투표하셔서. 특히 지난번 투표 자체를 거부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는 투표의 의무를 다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당도 우리나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내일 탄핵 하는데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협조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 탄핵 투표가 있는 내일은 반드시 집회에 참석해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내일 집회 가야죠. 집회 가서 물러나라고 해야죠. 대통령 물러나고 빨리 다시 선거를 해야죠. 부산에 가서 또 탄핵 집회에 참석해서 우리 미래 세대의 자유 이런 걸 꼭 지켜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일 지금의 혼란을 해소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했습니다. 우리 모든 국민이 다 같이 살기 위해서는 지금 대통령이 빨리 결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탄핵이든지
언제쯤 이게 우리나라가 평화롭게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미래를 찬란하게 밝힐 수 있게 멋진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민들은 내일 진행될 탄핵안 표결에 대해 낱낱이 지켜보고 기억하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지금 이 시각 보수 지지층이 두터운 대구에서도 탄핵 투표 동참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모여 있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집회 열기는 뜨겁다는데요. 대구 동성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윤수 기자 전해주십시오. 많이 춥습니다. 네, 윤석열 탄핵 촉구 시국대회가 열리고 있는 대구 동성로에 나와 있습니다. 저녁 7시부터 열린 집회에는 2,000명가량의 시민이 모였는데요. 노래를 따라 부르거나 응원봉을 흔드는 등 흥겨운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탄핵 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만큼 윤 대통령을 향한 분노의 목소리는 더 격앙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자유 발언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반성도 하지 않고 사퇴를 거부한 대통령이 무슨 짓을 더 할지 모른다며 당장 끌어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대구 12명의 국회의원, 경북 13명의 국회의원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시민들은 내일 탄핵 표결에는 한 명도 빠짐없이 참여해 모두 찬성표를 던지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 저녁 8시 반쯤부터는 대구 도심 일대를 걷는 행진이 예정돼 있습니다. 탄핵 표결이 있는 내일은 더 큰 규모의 집회가 열릴 걸로 보입니다. 대구 경북 범야권 6개 당은 내일 오후 3시부터 이곳에서 비상시국 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6개 당의 대구시당, 경북도당 당원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모두 모일 예정이어서 주최 측은 오늘보다 10배 많은 2만 명 이상이 결집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동성로에서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탄핵안 표결을 하루 앞둔 야당은 차분하고도 사뭇 긴장된 분위기에서 결전의 날을 준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내일 12월 14일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이 역사의 새로운 장을 써 내려갈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구속수감을 앞둔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의원직을 승계한 백선희 의원도 탄핵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출발이라며 여당을 향해 찬성표를 던지라고 압박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대국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내일 우리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다시 선포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역사의 새로운 장을 다시 써내려갈 것입니다. 9분 남짓한 성명에서 이 대표는 국민이라는 단어를 29번 언급하며 윤 대통령 탄핵 소추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선 역사가 기억하고 기록할 것이라며 탄핵 찬성 표결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국회의원은 한 명 한 명이 모두 독립된 헌법기관입니다. 주권자의 명령에 따라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징역형 확정으로 수감을 앞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작은 이별 선물이라며 집회에 참여하는 시민들을 위해 커피를 선결제해뒀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조 대표의 의원직을 승계한 백선희 의원은 첫 국회 인사부터 탄핵 소추안 통과 의지를 밝혔습니다. 탄핵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출발이라고 믿습니다. 그 출발선에 함께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받아들입니다. 야당을 국헌문란 범죄자 집단으로 규정한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선 내란 수계의 망나니 칼춤에서 대한민국을 구해야 한다. 변론 전략이 심신상실인가 생각했다. 이미 윤석열은 대통령의 수명을 다했다. 탄핵 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마지막까지 날선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비상 대기를 하다 탄핵 소추안을 표결하는 본회의에 참석한다는 방침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윤 대통령 탄핵 여론, 야당은 긴장감 속에 차분하게 마지막 결전을 준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내일 탄핵안 표결에 찬성표를 던져달라는 일반 시민들과 야권의 장외 압박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시민들은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고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도 없다며 자기 시간을 내어 국민의힘 의원들의 지역구 사무실을 찾아다니며 항의와 탄핵 촉구를 이어갔는데요. 그 현장을 백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당사 앞에 대형 버스가 섰고 근조 국민의힘 손팻말이 줄지어 등장했습니다. 내란 수계 윤석열을
지금 당장 탄핵하라! 시민단체와 민주노총, 진보계열 4개 정당이 함께 국민의힘 압박에 나선 겁니다. 국민의힘 당사를 출발한 탄핵버스는 100여 명의 참가자를 태운 채 국민의힘 의원 지역구 사무실 순회에 들어갔습니다. 시민단체와 야당이 기획한 집회였지만 의원 사무실이 있는 정류장마다 시민들의 참여와 자유발언도 이어졌습니다. 지금 비상계엄에 대한 대응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매우 분노하고 매우 화가 나는 입장입니다. 내 동네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나는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고. 참가자들은 지역 사무실 건물에 퇴거 명령서를 붙였습니다. 퇴거 사유는 내란 동조입니다. 대구에서 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일정 빼고 숙소 잡고 계속 며칠 있고 있어요. 이번 계엄 사태 보고 속 터져서 한 일주일 정도 서울에 있어요. 네, 저는 그 병원에서 일하는 일반 시민이고 간호사인데요. 정말 비상계엄이 시작된 이후로 너무나 놀랐고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집회에 계속 참여하고 있습니다. 버스는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용산을 지역구로 둔 권영세 의원 사무실을 거쳐 탄핵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동작을 나경원 의원, 서초을 신동욱 의원과 강남을 박수민 의원, 송파을 배현진 의원 사무실로 이어졌습니다. 직장에서 일하다가 오늘 여기 신동욱 의원 사무실에서 탄핵 찬성에 좀 동참해달라는 그 집회가 있다 해서 잠깐 시간을 내서 나왔고, 영택 의원 씨가 말했듯이 5살짜리 어린애에게 권총을 맡기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주최 측은 내일도 탄핵이 무산되면 다음 주에도 이른바 탄핵 투어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백수입니다.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급히 집을 빠져나와 몸을 숨겼던 방송인 김어준 씨. 오늘 국회에 출석한 김 씨는 당시 체포조가 아니라 암살조가 가동된다는 제보를 받고 피신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관계를 모두 확인한 건 아니라면서도 암살조의 충격적인 계획을 폭로했습니다. 체포되어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거하려 했다는 건데 야권 정치인과 자신도 작전 대상으로 들었다고 했습니다. 조국, 양정철, 김어준, 호송되는 부대를 습격하여 구출하는 신용을 하다 도주한다. 북한산 무기를 단 북한 무인기를 공격에 동원하고 특정 장소에 묻어둔 북한 군복을 며칠 뒤 발견하는 수순으로 전개해 이 과정을 모두 북한의 소행으로 꾸며 발표하려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미국을 개입시킬 목적으로 미군을 공격할 계획도 수립됐다고 김 씨는 주장했습니다. 미군 몇 명을 사살하여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 폭격을 유도한다.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북한의 공격 상황을 빌미로 비상계엄 발동을 정당화하려 했던 게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됩니다. We have our own intel capacity. And if there was an incident caused by the South Korean military striking a location in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would know that that wasn't a result of North Korean aggression. And 김 씨는 제보의 출처를 국내에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이라고만 했고 지금도 위험이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해 공개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건희 씨가 기관의 은퇴 요원에게 독촉 전화를 하고 있다며 사회질서 교란과 관련된 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개헌을 통해 통일 대통령이 될 것으로 믿었고 지금 현재도 여전히 믿고 있다고. 김 씨는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윤석열의 군 통수권과 김건희의 통신수단을 하루빨리 박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김어준 씨가 제기한 암살조는 어떤 부대를 말하는 걸까요? 요인 암살과 체포 등이 주 업무인 특수첩보부대, HID 4-5명이 포함된 정보사 요원이 이번 내란 사태 당시 대기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국방부는 암살조 운영과 북한군 조작 지시 등에 관해 확인한 바 없다며 수사로 밝혀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 긴급 현안 질의.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은 특수첩보부대인 HID가 12.3 내란 사태에 동원됐냐는 질문에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답했습니다. 예. 속초에서 7명이 파견되는 등 HID를 활용한 체포조 운영을 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설명할 내용이 있습니까?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일부 소집한 것은 맞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운영 안 했습니까? 소집은 일부 했습니다. 하나 그런 특정 임무를 부여한 것이 아니고 팀 1 중에 극소수 일부로 포함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최정예 북파공작원으로 구성된 특수첩보부대 HID는 요인 암살과 체포 등이 주 임무이며 김정은 암살조, 김정은 참수조로도 불립니다. 내란 사태에 대기하고 있던 정보사 요원들에는 HID 요원 4-5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김어준 씨가 주장한 암살조가 HID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대는 북한 전시라든가 이럴 때 북한에 들어간다든가 적국에 들어가서 요인을 납치하고 암살을 하는 전문 특수부대입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 출석한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암살조 운영과 북한군 조작 지시 등에 관해 그런 사실을 확인한 바 없다며 관련 수사 과정에서 확인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이재명 여야 대표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폭로가 있었죠. 그런데 이 폭로를 했던 국정원 1차장과 별개로 경찰도 체포 대상자 15명의 명단을 전달받았고 여기에 현직 부장판사가 포함돼 있었다고 조지호 경찰청장이 공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로 그 판사였는데요. 사법부까지 노렸다는 점에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송구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3일 밤 10시 30분쯤 조지호 경찰청장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치인 등 15명을 체포하려고 하니 실시간 위치 정보를 파악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인과 함께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그리고 또 한 명의 낯선 이름이 있었습니다. 김동현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는 조 청장의 질문에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준 판사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지난달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1심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김동현 부장판사입니다. 앞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도 방첩사령관에게 체포 대상자 명단을 전달받았다고 폭로했는데 여기에 현직 부장판사가 포함된 사실이 새로 드러난 겁니다. 홍 차장이 기억하는 순서입니다.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김민석, 박찬대, 정청래, 조국.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빌미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내린 판사를 체포하며 사법부를 겁박하려 했던 걸로 보입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나아가 체포조로 안보수사관 100명을 달라고 요청했고 방첩사의 연락을 받은 경찰은 강력팀 형사 10명을 국회 앞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청장은 다만 방첩사의 체포 협조 요청을 거부하고 묵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체포를 도움이 되는 수사관 100명의 파견이라든지 위치 정보 확인 이런 것도 모두 거부했고. 조 청장은 방첩사령관이 말한 체포 대상자 15명을 다 기억하지는 못한다고 했는데 그러면서도 마지막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이름을 불렀다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손구민입니다. 이 같은 현직 판사 체포 시도에 대해 사법부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은 사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며 법치국가에서 일어나선 안 될 일이 일어났다고 했는데요. 일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죄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입장문을 내고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김동연 판사가 근무 중인 서울중앙지법도 입장을 내고 강한 유감을 드러냈습니다. 사실이라면 이는 특정 사건의 재판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그 지시만으로도 법치주의와 헌법상 권력 분립의 원리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계엄 체포자 명단에 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포함된 것이 부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사법부가 왜 여기에 포함이 돼 있을까요? 예, 저도 조금 전에 뉴스를 보고 그 이름을 봤습니다만은 저도 역시 이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 매우 부적절한 그런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사실이라고 하면은 일선 판사들도 내부망인 코트넷에 글을 올리며 분노했습니다. 수도권의 한 판사는 위헌, 위법하고 무도한 비상계엄은 사법을 겁박하여 무너뜨리려고 시도했다면서 윤석열은 김동연 판사와 사법부 그리고 대한민국에 사죄하라고 썼고 서울의 한 판사는 나도 우리도 김동연이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사죄가 아니라 법적 책임이 답이라고 적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입장문에서 이번 판사 체포 시도는 신속한 사실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선포 당시 국회 출입을 막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이 출입문을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진입을 막는 것을 모든 국민이 지켜봤습니다. 오늘 국회 행안위에서는 당시 국회 앞 긴박했던 상황을 보여주는 경찰의 무전 내용이 모두 공개됐는데 서울경찰청장은 경찰 차량으로 부족하면 행정 차량과 견인차까지 동원해 차벽을 만들어 국회의원과 시민들의 출입을 막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양소영 기자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약 3시간 전 김봉식 서울경찰청장과 조지호 경찰청장이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비슷한 시각인 7시 40분쯤 주진우 서울청 경비부장은 김 청장으로부터 다시 출근하란 전화를 받습니다. 퇴근했나? 그래서 예, 퇴근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와라. 이렇게 해서 김 청장은 야간 투입 가능 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물었고 인력 보충을 지시했습니다. 4개 부대 정도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경력이 일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한두 개 정도 쓸 수 있나 이런 말씀을 하셔서 10시 반 비상계엄 선포.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경찰은 곧바로 국회를 포위했습니다. 지시는 신속하게 또 구체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서울청은 영등포경찰서에 기동대 국회 배치를, 국회 경비대에는 전원 근무를 지시했습니다. 10시 47분 최창복 서울청 경비안전계장에 국회 진입 차단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누가 지시를 했나요? 그렇게 하라고. 김봉식 서울청장님께서 즉시 국회 7개 출입문을 경찰이 막아서더니 경찰 버스 차벽이 세워졌습니다. 이걸로도 모자라 행정 차량과 견인차를 동원하란 지시까지 떨어졌습니다.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에 들어가려는 의원과 보좌진의 진입을 경찰이 차단하면서 동시에 군병력 투입이 이루어졌습니다. 청장님께서 군인들 와 있으면 들여보내라고 하셨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의 서울경찰청 지휘망 녹취록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이 녹취록엔 비상계엄 선포 전 오후 6시 반부터 약 1시간, 또 밤 10시 3분부터 약 30분간의 무전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이에 야당은 경찰이 중요한 지시가 누락된 녹취록을 제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일을 벌였던 건지 조지호 경찰청장의 입을 통해 속속 더 드러나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후 경찰청장에게도 6번이나 직접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계엄 선포 3시간 전에는 삼청동 안가에서 계엄 계획과 계엄군이 장악할 기관이 적힌 문서를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는데요. 2시간짜리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건지 또 확인됩니다. 류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모였습니다. 조 청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5분가량 국회와 탄핵, 종북 세력 같은 단어를 자주 쓰며 계엄이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대통령이 5분 동안 계엄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에 계엄이라는 말은 마지막에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A4 용지 한 장을 건네고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22시 밤 10시 계엄 선포 계획과 함께 계엄군이 장악할 기관 10여 곳이 적힌 국방부 문건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외에도 MBC와 다른 언론사의 이름이 있었고 알려지지 않은 예민한 한 곳이 더 있었다고 조 청장은 기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인 밤 9시 40분쯤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이 대통령의 전화기로 연락을 했습니다. 좀 더 늦게 비상계엄이 선포될 것 같다. 지연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 청장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대통령의 서면 지휘서를 아내 앞에서 찢어버렸다고 했는데 계엄 선포 이후인 밤 11시 37분부터 이번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6번이나 걸려온 대통령의 전화. 계엄법 위반으로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대국민 담화에서 군과 경찰 투입이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합니다.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지시는 실행되지 않았고 계엄 해제 이후인 새벽 5시쯤 윤 대통령은 다시 조 청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통령님 죄송합니다라는 말에 윤 대통령은 수고했다는 말과 함께 덕분에 빨리 잘 끝났어라고 했다고 조 청장은 전했습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본격적인 강제 수사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계엄 3시간 전 경찰 수뇌부에 계엄 작전을 전달한 삼청동 안가 모임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국가수사본부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수사 상황 알아봅니다. 송정훈 기자, 오늘 국수본 특별수사단 브리핑에서 나온 얘기죠? 그렇습니다.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또 한남동 관저 압수수색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통신내역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 방안, 또 경찰 출석을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내란 수괴로 지목되고 있는 대통령에 대해 필요한 수사를 다 진행하고 있다면서 소환 조사 여부나 또 신병 처리를 어떻게 할지 등을 모두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삼청동 안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삼청동 안가에선 계엄 선포 3시간 전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 이 4명이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조 청장에게 계엄 작전 계획이 담긴 A4 문서를 건넸는데 이 부분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를 통한 자료 확보를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경찰은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경호처가 가로막은 데 대해선 발부받은 영장을 재집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추가 신청을 할지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을 압수수색한 경찰 특수단은 오늘 경기 남부경찰청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기 남부청에선 계엄 당시 과천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원 선거연구원에 경력을 배치했는데 경찰은 이 부분을 들여다보기 위해 청장 집무실과 경비과장 사무실 등에서 관련 업무 자료를 파악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또 조지호 청장이 사용하던 비화폰을 확보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통화 기록이 담긴 서버 자체는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조 청장은 내란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6차례 전화를 걸었다고 진술한 만큼 경찰은 비화폰을 윤 대통령의 불법 지시를 입증할 주요 증거로 보고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수사본부에서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12.3 내란 전부터 군이 치밀하게 사전에 준비한 정황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당일에는 육군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군인들이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 오후 무렵부터 서울시가 관리하는 CCTV를 들여다본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장비 점검, 시스템 테스트를 이유로 들었다는데 계엄군의 이동과 진압 작전을 짜기 위해 열람이 제한된 서울시 CCTV를 미리 살핀 게 아닌지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변윤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12월 3일 오후 5시 29분 31초 수도 방위사령부 소속 군인이 서울시 종합상황실 CCTV에 접속했습니다. 한남대교 주변 공영 주차장에 설치된 CCTV였습니다. 용산구 한남동 일대를 비추는 다른 CCTV 7곳도 함께 열람했습니다. 곧이어 이번엔 특전사 소속 군인이 서울시 CCTV에 접근했습니다. 장소는 이번에도 용산구 한남동이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5시간 전이었습니다. MBC 취재 결과 군은 이런 식으로 계엄 선포 전인 밤 10시 26분까지 142차례나 서울시의 CCTV를 들여다봤습니다. 용산구 한남동과 강남구 압구정동, 종로구 자하문로까지 서울 전역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8시 55분엔 노들섬에 있는 CCTV 5개를 15번에 걸쳐 살폈습니다. 국회에서 직선거리로 3km가량 떨어진 노들섬엔 헬기 착륙장이 있습니다. 군이 계엄 선포에 앞서 계엄군의 이동 경로와 진압작전을 미리 준비한 게 아닌지 의심됩니다. 비상계엄이 발표된 직후인 밤 10시 35분쯤 의사당대로, 여의도 국민은행, 국회 일대 CCTV 열람 횟수가 급증했습니다. 국회에서 병력이 철수한 새벽 3시 48분까지 706차례나 서울시 CCTV에 접속했습니다. 특전사와 수방사, 그리고 수방사 산하 52보병사단과 56보병사단까지 소속도 다양했습니다. 서울시가 재난 상황과 치안 대비를 위해 시내 1만여 곳에 설치한 CCTV는 통합 방위태세, 경계태세가 격상되거나 군 훈련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열람이 제한됩니다. 군 관계자는 서울시에 별다른 설명 없이 장비 점검과 시스템 테스트라며 CCTV를 들여다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MBC 뉴스 변은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극단적 발언들이 극우 인사들의 주장과 닮아 있다고 어제 분석해드렸는데요. 보수 유튜브 채널이나 극우 집회 등에선 이미 부정선거 음모론을 매개로 계엄령 발동을 촉구하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었습니다. 한 유명 보수 유튜버는 윤 대통령이 자신의 채널을 즐겨본다며 자랑하기도 했었죠. 이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권이 압승한 지난 4월 총선 이후 극우 인사들은 계엄을 본격적으로 입에 담기 시작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대리인이었던 서석구 변호사. 헌법을 수호해야 되기 때문에 부정선거로 주권이 박탈될 경우에는 계엄령 선포도 얼마든지 고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8월 들어선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의 계엄 준비 설제기로 정치권이 술렁였습니다. 그러자 윤석열 대통령이 즐겨보는 것으로 알려진 한 극우 유튜브 채널에선 구체적인 계엄 선포 방식까지 제시됐습니다. 여의도 잡것들 한 방에 가두고 세상 뒤집으려면 쿠데타가 일어나버려야 돼. 의원직 정지, 국회 공서 바로 계엄령 해가지고 밀어버리는 거지.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이 추진되던 지난달엔 야당의 국가 전복 시도에 맞서 대통령이 승부수를 띄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습니다. 최고의 권위는 헌법에다 있고 헌법 위에 권위는 뭐냐? 이거는 국민의 혁명이라고 그랬습니다. 혁명. 윤석열 대통령님 결단 내리십시오. 이제는 승부를 걸어야 될 때가. 오늘까지 KBS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한 보수 유튜버는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처했다며 최근까지 위기감을 고조시켰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사흘 전이었습니다. 우리가 8년 전에는 김무성이, 유승민이 이 배신자들 때문에 이제 우리 대통령을 잃었어요. 그 지금은 한동훈 일당 때문에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극우 인사들의 거듭된 선동은 윤 대통령의 어제 담화 내용과도 맥이 닿아 있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윤 대통령을 향해 부정선거 수사가 국민 신뢰를 회복할 마지막 남은 카드라고 주장합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자, 그런데 석 달 넘게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는 김건희 여사는 지금 무엇 하고 있을까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김 여사 관련 뉴스가 이렇게 뜸한 적이 없었는데
내란 사태 이후 김 여사가 여러 곳에 전화를 돌리고 있다는 말들이 야권뿐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나옵니다. 내란 사태와 관련해 김 여사가 배후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의혹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성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어제 한 유튜브 채널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몇몇 제보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제보에 의하면은 김건희가 지금도 여러 곳에 전화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달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후 공식 석상에서 자취를 감춘 김 여사가 12.3 계엄 사태 이후엔 이곳저곳 연락을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박 의원은 전화 내용이 이번 사태와 관련된 것이라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란 이것에 관계된 일이라고 한다면은 내란 주동 방조범이 되기 때문에 거기도 긴급 체포할 수 있다. 김 여사의 최근 행적과 관련된 주장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제기됐습니다. 친한계로 알려진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사무부총장이 김 여사의 전화를 받았다는 한 유튜버에 관련된 제보를 언급한 겁니다. 그렇게 말이죠. 김건희 여사가 친윤 유튜버에게 직접 전화를 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반드시 손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다만 전화를 받은 당사자로 지목된 유튜버는 통화한 사실이 없다며 가짜뉴스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네 번째 발의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통과된 가운데 김 여사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화입니다. 탄핵 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 모습을 감춘 채 대통령 권한을 계속 행사하고 있습니다. 대법관 임명 동의를 요청하고 내란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장관의 뒤를 이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들을 잇따라 물색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기미가 없는데요. 여당 내에서조차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홍익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첫 번째 탄핵 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이선 후퇴 의사를 밝힌 윤석열 대통령.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닷새 만에 녹화 담화를 통해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법률안 등 42건에 서명하며 행정권을 행사한 데 이어 국회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며 인사권 행사에도 나섰습니다. 공석인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찾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사퇴 이후 후보자로 지명된 최병혁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가 고사하자 다시 후임 물색에 나선 겁니다. 윤 대통령이 새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려 한 장성 출신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MBC 취재진에게 기자님이면 장관 하시겠냐는 취지로 되물으며 국방부 장관을 고사했다는 점을 시인했습니다. 친윤계 신임 여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안보 수장을 오랫동안 공백으로 놔두는 것이 국가 안위를 위해서는 바람직스럽지 않다. 오히려 한 발 더 나아가 앞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속되는 권한 행사는 국민과 맞서려는 내란의 연장이라며 탄핵으로 이를 멈춰 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당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조경태 의원은 윤 대통령은 인사권 등 권한 행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고 여당 소속 한 국방위원도 국방부 장관 후임을 결정해도 탄핵 소추 결론을 보고해야 하지 않겠냐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변호인을 새로 선임한 뒤 처음 입장을 내놨는데요. 어제 윤 대통령의 궤변 담화로부터 마치 지령을 받은 듯 내용이 판박입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 행위여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 이를 내란 혐의로 수사하는 것 자체가 내란이라며 내란 수괴로 지목된 대통령의 궤변을 따라하는 모양새입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12.3 내란 사태를 주도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단이 A4 용지 2장짜리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주장하고 수사하고 재판하려는 시도 자체가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라 사법적 판단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난 1997년 대법원이 배척한 내란 수괴로 처벌받은 전두환식 논리를 또 한 번 들고 나온 겁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29분 담화와 판박입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명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사흘 전만 하더라도 김 전 장관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김 전 장관은 구속심사를 포기하며 국민께 불편을 끼쳐드려 사죄드린다.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 자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구치소에서 자살을 시도하며 불안정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랬던 김 전 장관이 대통령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돌변한 겁니다. 극우 결집을 노린 듯한 대통령의 담화에 호응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김 전 장관 구속 이후 새로 구성된 변호인단에는 대표적 극우 인사로 꼽히는 전광훈 목사를 여러 차례 대리한 변호사도 속해 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이었고 22대 총선에선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던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담은 글을 공유했다가 삭제했습니다. 이 교수는 확인이 필요해 보여 글을 공유했지만 가짜뉴스일 수도 있어서 내린 것이라고 해명했는데 국민의힘 대표 시절 이 교수 영입을 반대했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다른 사람 심리 분석하러 나오는 스스로가 망상이라며 이 교수를 빨리 정계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하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경기 수원정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입니다. 탄핵이 된다 손치더라도 선관위를 꼭 털어야 할 뜻이라며 공유한 글에는 선관위와 관련한 검은 카르텔이 있다, 북한의 대남 공작 등이 언급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담화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 교수의 글을 자신의 SNS에 공유하면서 빨리 정계 퇴출을 시키자며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수는 이런 사람들 싹 정리 안 하면 앞으로 어떤 선거도 못 이긴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관위는 앞서 국정원의 보안 컨설팅에서도 북한의 해킹으로 인한 선거 시스템 침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수는 확인이 필요해 보여 받은 글을 공유했지만 가짜뉴스일 수도 있어서 내린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범죄심리학자로 이름을 알린 이수정 교수는 윤 대통령 후보 시절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에 합류하면서 정계에 입문했고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경기 수원정에 출마했다가 낙선했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사전 투표하지 마라. 선거 결과에 승복 못한다. 여야와 진보 보수를 떠나 이런 거짓 선동이 민주주의를 갉아먹고 해치는 해충과 같다는 것. 보편적인 생각을 가진 또 합리적인 사고가 가능한 대부분의 국민이 공감하실 겁니다. 그런데도 왜 마치 먼 과에 세뇌된 듯 심지어 배웠다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들고 나오는 걸까요? 조희명 기자입니다. 극우 집회나 유튜브에서나 주장하던 부정선거 음모론이 대통령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것도 계엄을 선포한 이유였다고 했습니다.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국회 행안위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나와 대통령의 어제 발언들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사무총장님, 북한이 해킹을 했습니까, 선관위를? 국정원 그 조사 결과 해킹한 흔적은 찾을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지난해 10월 나온 국정원 보안 조사 결과
선관위 서버가 북한 등 외부로부터 해킹당한 정황은 없었습니다. 외부에서 해킹이 가능한가요? 이제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죠? 폐쇄망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투개표 정보를 관리하는 선관위 서버는 물리적으로 외부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자체 망으로 운영됩니다. 해킹을 떠나 애초에 외부 접속이 불가능한 구조. 보안 점검 당시 국정원에서도 테스트를 위해 선관위가 일부러 서버를 일시 개방하고 나서야 해킹을 시도할 수 있었습니다. 확인된 일부 취약점에 대해선 이미 올해 초 여당 관계자까지 입회한 상태에서 개선 작업이 끝났다고 선관위는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만에 하나 해킹이 있다고 해도 투표 결과를 마음대로 조작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투개표 전 과정에서 여야 정당을 포함한 다수의 참관인이 입회해 직접 확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선거 사이비 교단의 교주들과 신도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을 정상인인 우리가 논의해야 된다는 자체가 좀 부끄럽기도 하고, 이미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부정선거론의 허상을 사실에 근거해 하나하나 논파하는 홍보 자료를 낸 정당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국민의힘입니다. 윤 대통령은 진짜로 믿고 있을지 모르지만 선거 시스템에 익숙한 국민의힘 의원과 당직자 대부분은 부정선거 음모론이 얼마나 황당한 주장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걸 알면서도 당과 자신의 당장의 이득을 위해 사회 혼란을 조장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MBC 뉴스 조혜명입니다. 12.3 내란 사태 당시 내란 세력은 특전사와 방첩사, 정보사 등 정예 부대를 모두 투입한 걸로 드러났는데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군 최고 IT 전문가들이 모인 사이버 사령부까지 내란에 동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야당은 계엄 선포 뒤 내란 세력이 주요 인사들의 SNS를 해킹해 여론을 조작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탈취하려 했던 것이라고 의심합니다. 차현진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13시간 전인 3일 오전 9시. 내란 실행의 핵심 역할을 맡았던 여인영 당시 방첩사령관이 조원희 사이버작전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때 놀라운 이름이 나왔다고 합니다. 바로 900연구소. 민주당은 제보가 있었다며 당시 통화에서 여전 사령관이 900연구소를 거론하며 모종의 준비를 언급했다고 밝혔습니다. 통화는 10분 정도 이어졌다고 합니다. 900연구소는 사이버작전 사령부 산하의 해킹 부대로 군 직제에도 나오지 않는 비밀 부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야당은 두 사람이 비상계엄에 사이버 사령부를 동원하는 문제를 논의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조원희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여인영 전 사령관의 육사 후배로 지난 5월 부임 6개월도 안 된 해군 출신 전임 사령관을 교체하고 조 사령관을 임명한 것도 이번 사태를 대비한 거란 주장입니다. 조 사령관은 당시 통화와 관련해 지난 11일 국수본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민주당은 구체적으로 사이버작전 사령부가 중앙선관위 서버를 탈취해 분석하는 임무와 900연구소를 통해 유력 인사의 SNS 계정을 해킹하고 여론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댓글 조작 등을 시도하려 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사이버 사령부가 지난 8월 이례적으로 유튜브, 페이스북과 같은 SNS에서 반국가 세력의 계정을 해킹하는 훈련을 한 것도 이번 사태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두 사령관의 통화는 내부 자료를 유출한 사이버사 부사관에 대한 수사 협조를 당부하는 전화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사이버작전 사령부가 지난 8월 전시 상황을 가장한 가상훈련을 실시했지만 구체적인 훈련 내용은 군사비밀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계엄군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보건복지부에 최소 7차례 전화를 한 사실이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에는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는 처단한다는 끔찍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죠. 계엄군이 전공의 처단을 미리 준비했거나 복지부에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의문인데 복지부는 통화 여부 자체에 대해서도 입을 닫고 있습니다. 김지성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비상계엄령이 내려진 지난 3일 밤 보건복지부 비상안전기획관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02-748로 시작되는 번호였습니다.
MBC 취재 결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4일 새벽까지 같은 번호로 최소 7차례 전화가 왔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된 지 2시간 반 넘게 지난 뒤인 새벽 3시 48분에도 전화가 왔습니다. 직접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통신보안, 당신의 작은 관심이 안보를 지킵니다. 보안 방첩 분야 신고 상담은 국군 방첩사령부 또는 국번 없이 1337로 전화는 받지 않았지만 합동참모본부 지하 작전회의실, 계엄 당시 계엄사령부가 사용한 전화기로 확인됐습니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에는 이례적으로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계엄군이 전공의 등 의료진 처단을 위한 준비를 지시했거나 복지부를 통해 병상 확보 등을 요청한 게 아닌지 의혹이 제기됩니다. 비상안전기획관실은 계엄 같은 비상사태 때 재난 대비와 상황 관리 등의 업무를 맡는 곳입니다. 포고령에 나와 있었던 것처럼 전공의를 처단하려고 복지부에 사전 준비를 요청한 것인지, 왜 계엄 해제 이후에도 계속 전화를 한 것인지 명확히 좀 규명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교롭게도 계엄사령부는 비슷한 시간 법원 행정처와 방송통신위원회에도 같은 번호로 전화를 걸어 인력 파견 등을 요청했습니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이후에 연락을 한 것도 똑같았습니다. MBC는 계엄사령부가 전화한 시각과 통화 여부 등을 보건복지부에 문의했지만 복지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계엄군과 복지부 사이 의문의 통화는 결국 수사로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풀 핵심 증거로 꼽혀온 명태균 씨의 휴대전화를 검찰이 마침내 확보했습니다. 명 씨 측이 어젯밤 돌연 휴대전화 3대와 USB 1개를 자진해서 제출한 건데요. 탄핵을 앞두고 용산에 대한 명 씨의 기대가 달라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구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명태균 씨가 어제 오후 자신의 휴대전화 3대와 USB 1개를 창원지검 수사팀에 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진 2022년 대선 당시 쓰던 휴대폰도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이 공개한 윤 대통령의 김영선 좀 해줘라 육성이나 들었다는 사람만 있는 김건희 여사의 오빠 전화 왔지요 녹음 파일 존재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 육성 녹음이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검찰은 앞선 2차례 압수수색에도 이 휴대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패턴이 열리지 않아요. 포렌식을 할 수가 없다, 열 수가 없다. 그래서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갖다 버린 거예요. 하지만 명 씨는 버렸다던 그 휴대폰으로 대통령실과 협상을 시도해달라는 취지로 변호사들에게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명 씨가 휴대폰을 숨겼다고 보고 증거은닉 교사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는데 결국 그 판단이 맞았습니다. 명 씨는 변호인을 통해 내놓은 입장문에서 내가 구속되면 대통령이 한 달 안에 탄핵이 되거나 하야할 거라고 했는데 내일이 딱 한 달 되는 날이라며 구속 전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12월 12일 어제 접견하기로 약속했는데 박 의원이 안 와서 검찰에 냈다고 했습니다. 박 의원 측은 지난달 명 씨가 휴대폰 언급 없이 12월 12일 접견을 오라고 해 기차표를 예매했지만 교도소에서 날짜를 변경해달라고 해 접견일을 미뤘다고 했습니다. 명 씨는 왜 지금까지 휴대폰을 숨겼는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탄핵안에 공개 찬성하는 국민의힘 의원이 속속 나왔다는 점에서 용산에 기대하기보다는 검찰에 협조하고 처벌을 가볍게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국회 앞 집회를 마친 시민들은 이제 국민의힘 당사로 행진하고 있습니다.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직접 압박하기 위해서인데요. 국민의힘 당사 앞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재은효 기자 상황 전해주시죠. 네, 국회 앞에서 집회를 마친 시민들이 이곳 국민의힘 당사 앞에 속속 도착했습니다. 시민들은 오늘도 당사를 애워쌌는데요. 탄핵 표결을 하루 앞두고도 여전히 부결당론을 바꾸지 않고 있는 여당 의원들을 향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윤석열차 그림이 그려진 대형 현수막을 멈춰 세우고 찍는 퍼포먼스가 진행됩니다. 윤석열차는 재작년 한 고등학생이 그린 풍자문화로 공모전에서 상까지 받았는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엄중 검토하고 나서면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오늘 퍼포먼스도 국민 자유를 침해하려 한 윤 대통령의 폭주를 멈춰야 한다는 의미를 담은 겁니다. 앞선 집회에선 국민의힘 로고나 의원들의 얼굴이 새겨진 현수막을 찍는 등 여당을 향한 분노 수위 역시 연일 높아지고 있는데요. 시민들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무조건 탄핵 외에는 대안이 없을 겁니다. 이 나라 주인은 우리고 여기 나와 있는 어린 청소년들이고 미래의 어린아이들을 위해서도 이 사람 절대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탄핵돼야 되는 건 분명해요. 근데 이거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전체가 책임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지난주에 표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국회의원 할 자격이 없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국회의원 나올 때마다 여러분의 사진은 계속해서 박제되어 나올 것이고요. 내일 집회는 오후 3시부터 국회의사당역 5번 출구 앞에서 진행됩니다. 주최 측 추산 100만여 명이 모일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서울시도 여의도를 지나는 지하철 운행 편수를 늘리고 임시 화장실도 설치하는 등의 안전대책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MBC 뉴스 재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구속기로에 섰습니다. 우선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상훈 기자, 구속 여부가 나왔나요? 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심사는 이곳 서울중앙지법에서 아직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원은 오후 3시부터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1시간가량 진행했습니다. 경찰의 수장인 조지호 경찰청장은 수갑을 찬 채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20분쯤 법원에 도착한 조 청장은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김봉식 서울청장은 영장 심사를 포기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같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경찰력으로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고 국회를 통제하는 등 12.3 내란을 윤석열 대통령 등과 공모한 혐의입니다. 조 청장은 앞서 경찰 조사에서 계엄 발표 뒤 윤 대통령이 6번 전화를 걸어와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조 청장 측은 대통령 지시를 누구에게도 전달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국회 통제 역시 포고령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국회 정문은 막았지만 담장을 넘는 건 막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계엄을 방해했다는 겁니다. 조지호 청장 변호인의 발언입니다. 수사관 100명의 파견이라든지 위치 정보 확인 이런 것도 모두 거부했고, 그리고 대통령이 6번이나 전화 와서 국회의원들 체포하라는 지시도 거부하는 등으로. 재판부는 조 청장에게 계엄 3시간 전 대통령 면담부터 계엄 종료 때까지 상황을 구체적으로 물어본 걸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신문 내용과 경찰 조사, 서류 등을 바탕으로 구속 심사를 하고 있는데 두 경찰 수뇌부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검찰로 가보겠습니다.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이어 내란 사태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역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사연 기자, 군 수뇌부를 향한 수사 속도가 상당히 빠른데요. 네, 검찰은 오늘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12.3 내란 사태 당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지휘를 받아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방첩사 병력을 투입하고 주요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고 지목된 내란 사태의 핵심 인물입니다. 적용된 혐의는 김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 남용입니다. 여 전 사령관은 오늘 오후 입장문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큰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려 사과드린다. 결국 군인으로서 명령을 따랐지만 결과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이어 구속영장 심사에 응하는 건 국민과 부하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며 포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내일 오후 군사법원에서 진행될 영장 심사는 여 전 사령관 없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오늘 또 다른 핵심 피의자인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 사령관도 두 번째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이 계엄 당일 국군방첩사령부가 경찰과 합동으로 국회 의사진행을 방해하려던 정황도 포착했다고요? 네, 계엄 당일 국군방첩사령부가 경찰에 체포조를 요청했고 국회를 관할하는 서울 영등포서 강력팀 형사들이 국회 앞에 출동 대기를 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이 방첩사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와 진술 등에 따르면요. 계엄 당일 방첩사는 경찰 국수본에 체포조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후 국수본이 영등포서에 해당 요청을 전달했고 영등포서는 강력팀 형사 10명을 차출해 국회 앞에 출동 대기시킨 걸로 파악됐습니다. 방첩사 인원 2명에 형사 1명씩 붙여 총 10개조, 30명을 동원해 체포조를 가동시키려 했던 겁니다. 다만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의결해 작전은 실행되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경찰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관에 이어 서울 영등포서 서장과 형사과장, 당시 체포조를 현장에 나갔던 강력팀 형사 4명 등을 잇따라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여당 국민의힘을 해산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27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내란혐의 피의자를 비호하는 행태를 보이며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는 주장인데요. 법적으로는 어떨지, 정당 해산의 사유가 되는지 윤상문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국민의힘 해산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사흘 만에 27만 명을 넘었습니다. 법무부에서 정당 해산 TF를 만드셔서 정당 해산 청구를 하셔야 됩니다. 법무부에 접수가 된 진정 등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정당 활동의 자유는 정치적 기본권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헌법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 헌법재판소 심판을 거쳐 해산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2014년 통합진보당을 해산하면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하는지, 그리고 해산 외에 다른 대안은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무슨 파쇼 나치당이나 정당의 이름으로 헌정 질서를 유린하려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민주주의의 적으로부터 민주주의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정당은 해산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대부분 헌법학자들은 국회와 선관위에 무장한 군인을 보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했다고 지적합니다. 그런데 통합진보당 판례를 국민의힘에 바로 대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한 의결 당시 대다수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가 아닌 당사에 모인 점, 집단적 탄핵 표결 불참, 계엄령 합리화 등이 이런 기준에 부합하는지 의견은 엇갈립니다. 중요한 당원이 대통령, 원내대표, 그리고 8, 90여 명의 그런 일치된 행동들을 보면 많은 그 당원들이, 소속 국회의원들이 동조했다. 그것만 보면 일단은 요건은 어느 정도 충족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민족 기본 질서에 반해서 헌정 체제를 부인하고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독재 정당으로서 가려는 어떤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경우여야만 해산이 되는 것이지. 국민의힘 의원들도 계엄에 동조한 적 없다는 입장입니다.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참여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사전에 안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대통령의 위헌적 행태를 용인하고 계속 비호하면 정당 해산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반대하는 모든 국민들을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라고 하고, 이런 대통령을 또 정리하지 못하고 비호하고 옹호하고 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거보다 더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험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정당 해산 심판은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또 다른 대안은 없는지, 그리고 108명의 의원직 상실로 이어지는 정당 해산이 꼭 필요한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탄핵
탄핵안 표결이 임박하면서 집권 여당 내부의 계파 갈등도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친한계는 윤 대통령 탄핵은 물론 출당 제명까지 추진하고 있지만 친윤계가 유례없는 수위로 거칠게 맞붙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이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는 가운데 정작 윤 대통령 출당 문제 논의는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12.3 내란 사태는 정당했다고 강변한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직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 제명과 출당을 주장하며 의원총회 석상에서 친윤석열계 의원들과 거칠게 충돌했습니다. 자, 반말하지 마시고 임종덕 의원 일어나서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세요. 이 의원총회에서 원조 친윤 권성동 의원이 압도적 득표로 원내대표에 선출된 뒤로 한 대표는 한마디도 입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예 국회 2층 당대표실에 출근하지 않은 채 모처에서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그 사이 친윤 원내대표는 기자들을 모아 탄핵은 시기상조라는 뜻을 사실상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탄핵을 하는 것이 사회 질서 유지라든가 이 헌정체제 수호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이거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 탄핵안 표결이 임박할수록 친윤석열계에서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윤석열에서 한동훈으로 돌리려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책임을 져야 할 분이 누굽니까? 당대표 아닙니까? 당대표가 먼저 나서서 대통령의 출당 제명을 얘기하고 내란죄라고 단정을 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대표가 윤 대통령 제명 출당 필요성을 주장하며 윤리위를 소집한 것을 두고도 친윤석열계는 당을 개인 소유물로 여기는 한동훈의 친위 쿠데타라고 반발했습니다. 대통령 출당에 찬성한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 당원과 지지자가 몰려가 항의하는 등 윤 대통령을 엄호하는 당내 움직임도 만만치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노력이지 그걸 덜어내고 뭐 우리하고 상관없다 이런 거는 비겁하다고 봐요. 반면 친한동훈계는 내란을 일으킨 1호 당원을 그럼 가만히 놔두라는 것이냐. 한 대표가 썩은 집을 대신 청소해 주려는데 냄새 난다며 손가락질하는 꼴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당 윤리위가 윤 대통령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할지 심의를 시작하긴 했지만 본격적인 논의를 빨라도 다음 달로 미루면서 탄핵안 표결 이후에도 대통령 출당을 둘러싼 당내 계파 갈등은 되레 더 커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이번 비상조치는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담화문을 보고 더 열이 받아서 바로 뛰쳐나오게 됐거든요. 성불이 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화가 나서 볼 수가 없어요. 국민의힘 해체하라! 주권은 우리 건데 국민의힘에서는 왜 그 주권을 자기 거라고 얘기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우리의 참교육을 무너뜨리는 윤석열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경고성 계엄을 했다고 주장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급히 소집했던 국무회의 정황이 추가로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경제부총리와 외교부 장관에게 부처별 준비할 사안을 미리 문서로까지 만들어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에 대해 야당은 야당을 향한 경고성 2시간짜리 계엄이라더니 조치사항 문서까지 미리 준비하느냐며 비판했습니다. 신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장관들은 이유도 모른 채 대통령 집무실로 불려갔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돌연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던 게 당시 불려간 장관들의 공통된 진술입니다. 특히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문서를 건넸다고 국회에 나와 증언했습니다.
대통령이 들어가시면서 제 이름을 저를 보시더니 저 참고 자료 이거 참고하라고 하면서 하니까 옆에 누군가가 비상계엄 선포를 할 생각이다라고 대통령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종이 한 장을 주셨습니다. 비상계엄을 위해 조치해야 할 지시사항이 미리 문서로 준비돼 있었던 겁니다. 그 속에는 외교부 장관이 취해야 할 조치에 관해 간략히 몇 가지 지시사항이 있었고요. 특히 최 경제부총리는 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하란 지시였다고 기억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비상계엄 상황에서 뭐 재정자금을 이렇게 유동성 같은 확보를 잘해라 이거 고문적만 기억은 납니다. 야당 의원들은 즉각 야당에 대한 경고성 2시간짜리 계엄인데 유동성을 확보하냐며 장기간 계엄을 계획해놓고 윤석열 대통령이 또 거짓 해명을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대통령은 이걸 금방 끝낼 생각이 아니었던 거예요. 보관이 이미 머릿속에 있었고 문건까지 작성했고 해당 장관들에게 배포한 겁니다. 국무회의 참석자들은 당시 윤 대통령이 자신의 판단이라며 비상계엄을 선언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대한민국이 70년간 쌓아올린 모든 성취를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다고까지 고언했지만 윤 대통령은 지금은 물을 수 없다며 비상계엄을 선언하러 회의실을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그럼 다시 하루 앞으로 다가온 탄핵 표결 전망과 이후 전국 정치팀 나세훈 기자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나 기자. 네. 일단 표결 전망하려면 여당 상황부터 짚어봐야겠죠. 어제는 친윤계랑 친한계랑 정면 충돌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내부 기류는 어땠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폭풍 전야였습니다. 양측 모두 하루 산발적인 신경전이 이어졌을 뿐 확전은 피했는데 한동훈 대표는 일단 사무실로 출근하지 않았고요. 권성동 원내대표도 직접적으로 한 대표를 공격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탄핵 반대가 당론이다 이런 말을 반복했을 뿐인데요. 하지만 친윤계 내에서조차 조금씩 기류가 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친윤 중진들이 지난주 1차 표결 때와 달리 투표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른바 윤핵관으로 불리는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 윤 대통령의 대학 2년 선배고 사석에서는 형 동생 하는 사이라고 하죠. 오늘 기자들에게 지난번에 한동훈 대표도 탄핵을 반대한다고 했고 당내 의견이 하나로 통일이 돼서 불참했을 뿐이다. 이번엔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에 대한 입장을 논의하게 되는데요. 반대 당론을 바꾸려면 제적의 3분의 2, 그러니까 72표 이상이 필요한데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선출될 때 받은 표가 72표입니다. 친윤 원내 지도부가 반대 당론 유지로 틀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나 결사항전의 분위기는 아닙니다. 불과 어제 국회에 군병력을 투입한 계엄이 경고성이다. 이런 윤 대통령의 궤변에 가까운 담화가 나왔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지역구 주민들로부터 받는 압박이 상당하다고 하고 오늘 탄핵 찬성파죠. 김상욱 의원은 1인 시위에 나서기까지 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도 이탈표가 이미 7, 8표인데 반대 당론이 의미가 있냐는 질문에 그렇게 예상한 사람이 많다. 호소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토로했고요. 김재현 최고위원도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습니다.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근데 그건 뭐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특히 국민의힘에선 그 내부에선 둘러싸고 후폭풍이 굉장히 심할 것 같습니다. 이 정치권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까요? 만약 내일 탄핵안이 가결되면 탄핵 의결서가 윤석열 대통령과 헌법재판소에 보내지고 이 송달이라고 하거든요. 이 송달 즉시 윤 대통령의 직무집행이 정지되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직무대행 체제를 수용한 잡았고요. 내부에 격론이 있었다는데 총리까지 탄핵했을 때 국정 혼란과 국민 불안을 고려했다고 합니다.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약 서너 달 사이에 윤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내란 국정조사, 내란 특검, 김여사 특검 뭐 이렇게 진상규명 요구와 함께 대통령실과 여당을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국민의힘 내부인데요. 사태 책임을 놓고 내용이 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윤상현 의원은 친윤계죠. 오늘도 한동훈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요구를 내놨고요. 친한계인 장동혁 최고위원에게는 기자들이 가결 시에 사퇴할 거냐는 질문을 쏟아부었는데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만약 장 최고위원이 사퇴하면 한동훈 체제가 붕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질문이 집중됐는데요. 윤 대통령은 어제 담화 뒤에 국방부 장관 후임자를 물색하기도 하고 대법관 임명도 기한을 국회에 내기도 했습니다. 탄핵이 부결된다면 윤 대통령의 계속되는 이런 권한 행사,
적절한지 놓고 여야 대치가 격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한국갤럽 조사에서 탄핵 찬성이 75%, 계엄은 내란이다 이런 답이 71%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탄핵을 2번이나 막아 세운다면 여당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국민적 비판이 매우 강하게 제기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네. 윤 대통령은 어제 담화에서 함께 싸우겠다 이렇게 직접 지지층에게 호소하는 전략을 취했거든요. 일부 극우 지지층을 결집해서 이 난관을 돌파하겠다는 그런 전략으로 보이는데 현재 판사까지 체포하려 했다는 폭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런 전략이 먹힐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정치권 전망은 성공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자, 현직 판사까지 체포하라 했다. 이거 마음에 안 들면 뭐 그냥 다 잡아들이라는 거였는데, 자, 나세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그럼 윤 대통령의 2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대통령실 분위기를 알아보겠습니다. 구승은 기자 전해주십시오. 네, 대통령실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국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은 통치 행위라며 12.3 내란 사태의 정당성을 강변한 윤 대통령의 어제 담화로 충분히 입장이 전해졌다고 판단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대통령실은 열흘째 모든 공식 일정을 멈춘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계엄 사태 직후 전원 사의를 표명한 고위급 참모들은 당장 전국 안정을 위해 직을 수행하고 있긴 하지만 윤 대통령의 계엄 준비를 미리 알지도 또 말리지도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와 달리 이번엔 여당에서 이탈표가 예상되며 탄핵 저지선이 무너질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로서 탄핵을 예견하고 준비하고 있는 건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직원들은 지금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며 언론 접촉을 피했고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0일부터 어제까지 사흘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11%가 윤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답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85%에 달하는 부정평가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비상계엄 사태를 그 이유로 꼽았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75%로 반대 21%보다 3배 이상 높았고요.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내란이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72%, 내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23%로 조사됐습니다.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지만 대통령 신분은 그대로기 때문에 관저 생활과 경호 등 예우는 변하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심리와 검찰, 경찰 등 수사 대비에 집중할 걸로 보이는데요. 대검 중수부장 출신 검사 선배인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을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지만 정치적 부담 때문에 선임에 어려움을 겪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기소하면 형사재판이 진행될 경우 탄핵 심판을 멈출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법 조항을 근거로 시간 끌기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MBC 뉴스 구승은입니다. 내일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윤 대통령의 운명을 가르는 건 국민의힘에서 나올 이탈표가 몇 표일지, 과연 8표를 넘을지 여부입니다. 하지만 어제까지 탄핵 찬성을 공개 선언한 7명 외에 오늘 추가로 8번째 공개 이탈표 선언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다만 일주일 전 국민의힘의 집단 표결 불참을 두고 워낙 국민적 비판이 거세다 보니 상당수 의원들이 표결에는 참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김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국회 본관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우리 보수의 배신자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탄핵 찬성 입장을 공개한 조경태, 한지아 의원은 김 의원을 격려했지만 신윤계 윤상현 의원은 초선 후배 의원을 붙잡고 훈계하듯 거센 설전을 벌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개월 안으로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선배님, 근데 그 부분은 국민들께서 선택하실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안철수, 김혜지, 김상욱, 조경태, 김재섭, 한지아, 진종호까지 7명. 국민의힘에선 더 이상 공개 이탈표 선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난주 1차 표결 때처럼 집단 퇴장은 어렵지 않겠냐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그걸 할 거예요. 실제로 앞선 원내대표 선거에선 자유투표를 주장한 김태호 의원이 3분의 1에 가까운 34표를 얻었습니다.
다만 탄핵 반대 당론이 그대로인 상황에서 당론을 따른다는 의원도 많았고 당론이 바뀔지 여부에 대해선 다들 말을 아꼈습니다. 탄핵 반대 당론은 조금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당론이 굉장히 높아졌던데. 완전히 커밍아웃한 사람이 7명이나 지금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상황이 달라졌죠. 국민의힘은 탄핵 소추안 표결 당일인 내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입장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탄핵안 표결에 관한 당론에 대해서는 내일 의총에서 108명의 의원들의 뜻을 모아 최종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윤계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는 이미 공개 이탈표 선언이 나온 상황에 대해 최대한 당론을 따르라고 호소하는 방법밖에 없다고도 토로했습니다. 막판 결정될 국민의힘의 당론, 과연 집단 퇴장할지, 자유투표할지 여부, 또 각각 헌법기관인 의원들의 최종 결심까지 여러 변수에 따라 국민의힘 이탈표 규모와 윤 대통령의 최종 운명이 갈리게 됩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방송인 김어준 씨가 계엄 당일 밤 상황을 제보받았다며 충격적인 내용을 폭로했습니다. 계엄 직후 군 암살조가 가동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사살 등 정치권 인사들을 상대로 한 작전을 전개한 뒤 이를 북한의 소행으로 발표해 계엄을 정당화하려 했다는 건데요. 이용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급히 집을 빠져나와 몸을 숨겼던 방송인 김어준 씨. 오늘 국회에 출석한 김 씨는 당시 체포조가 아니라 암살조가 가동된다는 제보를 받고 피신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관계를 모두 확인한 건 아니라면서도 암살조의 충격적인 계획을 폭로했습니다. 체포되어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거하려 했다는 건데 야권 정치인과 자신도 작전 대상으로 들었다고 했습니다. 조국, 양정철, 김어준, 호송되는 부대를 습격하여 구출하는 신용을 하다 도주한다. 북한산 무기를 단 북한 무인기를 공격에 동원하고 특정 장소에 묻어둔 북한 군복을 며칠 뒤 발견하는 수순으로 전개해 이 과정을 모두 북한의 소행으로 꾸며 발표하려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미국을 개입시킬 목적으로 미군을 공격할 계획도 수립됐다고 김 씨는 주장했습니다. 미군 몇 명을 사살하여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 폭격을 유도한다.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북한의 공격 상황을 빌미로 비상계엄 발동을 정당화하려 했던 게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됩니다. We have our own intel capacity. And if there was an incident caused by the South Korean military striking a location in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would know that that wasn't a result of North Korean aggression. And 김 씨는 제보의 출처를 국내에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이라고만 했고 지금도 위험이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해 공개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건희 씨가 기관의 은퇴 요원에게 독촉 전화를 하고 있다며 사회 질서 교란과 관련된 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개헌을 통해 통일 대통령이 될 것으로 믿었고 지금 현재도 여전히 믿고 있다고. 김 씨는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윤석열의 군 통수권과 김건희의 통신수단을 하루빨리 박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이재명 여야 대표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폭로가 있었죠. 그런데 이 폭로를 했던 국정원 1차장과 별개로 경찰도 체포 대상자 15명의 명단을 전달받았고 여기에 현직 부장판사가 포함돼 있었다고 조지호 경찰청장이 공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사였는데요. 사법부까지 노렸다는 점에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손구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3일 밤 10시 30분쯤 조지호 경찰청장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치인 등 15명을 체포하려고 하니 실시간 위치 정보를 파악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인과 함께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그리고 또 한 명의 낯선 이름이 있었습니다. 김동현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는 조청장의 질문에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준 판사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지난달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1심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김동현 부장판사입니다. 앞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도 방첩사령관에게 체포 대상자 명단을 전달받았다고 폭로했는데 여기에 현직 부장판사가 포함된 사실이 새로 드러난 겁니다. 홍 차장이 기억하는 순서입니다.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김민석, 박찬대, 정청래, 조국.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빌미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내린 판사를 체포하며 사법부를 겁박하려 했던 걸로 보입니다.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나아가 체포조로 안보수사관 100명을 달라고 요청했고 방첩사의 연락을 받은 경찰은 강력팀 형사 10명을 국회 앞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청장은 다만 방첩사의 체포 협조 요청을 거부하고 묵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체포를 도움이 되는 수사관 100명의 파견이라든지 위치 정보 확인 이런 것도 모두 거부했고. 조청장은 방첩사령관이 말한 체포 대상자 15명을 다 기억하지는 못한다고 했는데 그러면서도 마지막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이름을 불렀다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손구민입니다. 이 같은 현직 판사 체포 시도에 대해 사법부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은 사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며 법치국가에서 일어나선 안 될 일이 일어났다고 했는데요. 일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죄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입장문을 내고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김동현 판사가 근무 중인 서울중앙지법도 입장을 내고 강한 유감을 드러냈습니다. 사실이라면 이는 특정 사건의 재판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그 지시만으로도 법치주의와 헌법상 권력 분립의 원리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계엄 체포자 명단에 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포함된 것이 부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사법부가 왜 여기에 포함이 돼 있을까요? 예, 저도 조금 전에 뉴스를 보고 그 이름을 봤습니다만은 저도 역시 이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 매우 부적절한 그런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사실이라고 하면은 일선 판사들도 내부망인 코트넷에 글을 올리며 분노했습니다. 수도권의 한 판사는 위헌, 위법하고 무도한 비상계엄은 사법을 겁박하여 무너뜨리려고 시도했다면서 윤석열은 김동현 판사와 사법부 그리고 대한민국에 사죄하라고 썼고 서울의 한 판사는 나도 우리도 김동현이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사죄가 아니라 법적 책임이 답이라고 적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입장문에서 이번 판사 체포 시도는 신속한 사실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한편 김건희 여사는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요. 계엄 사태 이후 여러 곳에 전화를 하고 있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어 이번 내란 사태 관련 내용은 아닐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어제 한 유튜브 채널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몇몇 제보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제보에 의하면은 김건희가 지금도 여러 곳에 전화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달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후 공식 석상에서 자취를 감춘 김 여사가 12.3 계엄 사태 이후엔 이곳저곳 연락을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박 의원은 전화 내용이 이번 사태와 관련된 것이라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란, 이것에 관계된 일이라고 한다면은 내란, 주동, 방조범이 되기 때문에 거기도 긴급 체포할 수 있다. 김 여사의 최근 행적과 관련된 주장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제기됐습니다. 친한계로 알려진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 사무부총장이
김 여사의 전화를 받았다는 한 유튜버에 관련된 제보를 언급한 겁니다. 그저께 말이죠. 김건희 여사가 친윤 유튜버에게 직접 전화를 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반드시 손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다만 전화를 받은 당사자로 지목된 유튜버는 통화한 사실이 없다며 가짜뉴스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4번째 발의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통과된 가운데 김 여사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담은 글을 공유했다 삭제했습니다. 이 교수는 확인이 필요해 보여 글을 공유했지만 가짜 뉴스일 수도 있어서 내린 것이라고 해명했는데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이 교수를 빨리 정계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하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경기 수원정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입니다. 탄핵이 된다 손치더라도 선관위를 꼭 털어야 할 뜻이라며 공유한 글에는 선관위와 관련한 검은 카르텔이 있다, 북한의 대남 공작 등이 언급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담화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 교수의 글을 자신의 SNS에 공유하면서 빨리 정계 퇴출을 시키자며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수는 이런 사람들 싹 정리 안 하면 앞으로 어떤 선거도 못 이긴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관위는 앞서 국정원의 보안 컨설팅에서도 북한의 해킹으로 인한 선거 시스템 침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수는 확인이 필요해 보여 받은 글을 공유했지만 가짜뉴스일 수도 있어서 내린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범죄심리학자로 이름을 알린 이수정 교수는 윤 대통령 후보 시절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에 합류하면서 정계에 입문했고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경기 수원정에 출마했다가 낙선했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내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다음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헌재는 180일 안에 결론을 내야 하는데요. 비어있는 재판관 3자리가 언제 채워질지가 탄핵 심판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헌법재판관 정원 9명 가운데 3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국회가 퇴임한 재판관들의 후임자 추천을 미뤄온 탓입니다.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관 6명 이상 찬성해야 인용됩니다. 현재 6인 체제에서는 단 1명이라도 반대하면 기각되는 겁니다. 여야는 최근 후임자를 추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입니다. 이들이 임명되면 9인 체제가 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은 진보 성향,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정영식 재판관과 전현직 대법원장이 지명한 김영두, 정정미, 김복현 재판관은 중도 보수 성향으로 분류됩니다. 중도 보수와 진보 성향 비율이 5대4로 엇비슷해집니다. 여야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 동의 투표까지 연내에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후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에 미적되거나 미룰 경우 시간은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헌재는 탄핵안을 접수하면 180일 안에 결론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 사건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다른 사건보다 우선적으로 집중 심리를 펼쳐 시간은 단축될 걸로 보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직무에 복귀하기까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까지 91일이 걸렸습니다. 윤 대통령도 탄핵이 기각되면 업무로 복귀하지만 인용되면 즉시 파면됩니다. 내년 4월 18일이면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해 그 전에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우크라이나와 가자 전쟁이 끝나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게 될 거다. 오늘 공개된 타임즈 인터뷰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직접 한 발언입니다.
구체적인 시점까지 명시하며 강력한 신호를 보낸 건데 내란 사태로 인한 혼란이 장기화할 경우 자칫 우리만 소외될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워싱턴 김재용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8년 만에 타임지 올해의 인물로 또 선정된 트럼프는 인터뷰에서 불안한 외교안보 문제를 안정시킬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We have wars going on that we didn't have. They would have never happened, but now they have happened, and I want to get them solved. 급한 건 우크라이나와 가자 전쟁의 수습이지만 바로 그 다음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이라고 콕 집어 얘기했습니다. 그를 알고 또 잘 지내는 것은 물론 제대로 상대해본 유일한 사람도 바로 자신이라고 내세웠습니다. 다시 만나면 자신이 얼마나 좋은 일을 했는지 보여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트럼프의 이런 발언은 지난번 정상회담 때와 달리 이번엔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우크라이나 문제에 북한이 개입해 복잡해졌다고 언급하면서도 비난까지는 하지 않은 것도 북측의 톱다운 정상외교의 재시동을 권하는 강력한 신호로 봐야 합니다. 하지만 정치적 혼란에 빠진 한국은 이때 영향력 발휘는커녕 소외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대북 전문가 토론에선 혼란의 장기화가 한미동맹의 최악의 시나리오란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This is probably the worst case scenario for the start of Trump 2 and the U.S.-Korea alliance. 트럼프 취임 100일이 아니라 100시간 안에 중요한 결정이 이뤄진다는 실세들의 조언도 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결정적 시기에 제대로 된 대응을 고민하기는커녕 시대착오적 계엄 선포를 해버린 잘못된 리더십이 힘겹게 쌓아올린 우리의 위상을 한꺼번에 후퇴시켰다는 경고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12.3 내란 사태 이후 우리 경제 곳곳에서 불안감이 큰데요. 재정금융당국 역시 내일 탄핵 표결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자칫 탄핵 국면이 길어질 경우 국가 신용 등급이 흔들리면서 타격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정부가 글로벌 신용평가사와 해외 투자자들을 잇따라 접촉하고 있습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S&P와 무디스, 피치, 정부가 이들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의 고위급 임원들을 잇따라 접촉해 화상회의를 열었습니다. 탄핵 국면에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서입니다. 12.3 내란 사태 이후에도 3대 신용평가사는 한국의 신용 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상황들에서 잘 관리해달라는 그런 부탁이 계셨습니다. 네, 당장 신용평가를 낮추겠다 이런 얘기는 아직 없는 네, 그런 건 것이죠? 당연히 없습니다. 네. 경제수장이 직접 나선 건 이 업체들의 평가가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자칫 국가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최악의 경우 국채 금리가 오르고 외국인 투자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최 부총리는 외국계 투자 기업들도 따로 만나 예정된 투자를 추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제부처는 24시간 금융외환 시장을 지켜보며 내일 국회 상황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탄핵 표결 이후 주가와 환율이 급격히 변동할 경우 시장 안정 조치를 추가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불확실성 자체를 정치 영역에서 빨리 좀 완화시켜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내외 경제 경영학자 488명은 경제 부작용을 우려한 시국 선언문을 내고 탄핵을 촉구했습니다. 내란을 기도한 대통령이 국가 경제를 이끌어 정책 정당성과 시장 신뢰를 무너뜨리고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내란 친일 쿠데타의 당사자가 행정부의 수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외에서 과연 우리나라와 대화를 할 때 혹은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을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기획재정부는 매달 발표하는 경제 동향에서 불확실성 확대로 하방 위험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경기 회복 관련 표현도 14개월 만에 빼버렸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하늘빛이 잔뜩 흐립니다. 주말인 내일 서울을 비롯한 내륙 지방의 하늘은 점차 맑아지겠는데요. 다만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은 영하 4도까지 낮아지겠고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 전국 하늘이 대체로 흐려지겠고요. 충청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비나 눈도 자주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광주를 비롯한 전남 북부에 최고 5cm, 제주 산지에 최고 10cm의 눈이 집중되겠고요. 또 내일 밤부터 모레 사이 전북과 충북에 최고 5cm의 눈이 예상됩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방은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겠습니다. 내리는 양은 많지 않겠지만 영하의 추위 속에 내린 비나 눈이 얼어붙어 도로에는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전국의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겠고요. 동해안 지방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영하 4도, 춘천 영하 8도, 전주 영하 3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도, 광주와 대구 6도로 종일 춥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아침 기온이 내내 영하 5도 안팎을 보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곳 국회 앞에서 느낄 수 있는 분노한 시민들의 외침과 이 추운 날씨에도 거리로 나온 시민들의 모습이 저 뒤에 있는 국회의원들에게도 분명 잘 들리고 잘 보일 겁니다. 세상을 극도로 어지럽히는 한 명이 권력을 가졌다고 막기 어려운 큰 존재처럼 보이십니까? 그러나 여의도에 모인 시민들의 마음이, 전국 각지에서 뜻을 함께하는 국민들의 마음이 서로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한 사람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하나라는 걸 잊지 말아 주십시오. 금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